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 오재일 선수 이 트레이드 있었죠. 김희집 선수 트레이드도 있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하나 사령탑으로 취임을 하는데 뭐 이슈가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뭐 라이브 방송 제가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도 한 주를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일본 삿포로 출장 제가 다녀왔고 또 회사 행사도 좀 있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 김경문 감독 선임을 한 하나의 다음 행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아 이의리 선수 수술을 하게 됐죠. 요 이야기. 그리고 대체 선수 알프레드 선수 관련해서 타구단 반발 소식도 KBO 입장, 또 기아 입장, 그리고 제 입장도 어제죠. 4일 두산 NC전의 2루 주루 플레이 관련 요 부분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이번에 새 감독 선임을 하면서 후보군을 추려서 이제 그룹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경문 감독과 베테랑 A 감독 두 분이 최종 후보였는데 A 감독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이제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으셨고 하나 그룹에서 김경문 감독으로 최종 낙점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 그룹에서 그 전에도 뭐 김경문 감독에 대한 평가가 내부에서 좋았습니다. 그 뭐 수베로 감독 등등 그리고 또 최원욱 감독을 선임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력 후보였고 그룹에 영향력이 있는 뭐 임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룹 자체가 하나가 예전부터 오너가에서도 이글스 감독 선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맞고 이번에 사장도 바뀌었죠. 사장이 바뀌었는데 새로 사장이 왔는데 사장 취임식 이전에 이미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새 감독에 대한 가닥은 잡혔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감독 선임권은 그룹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경우 뭐 구단에서 후보군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건 결정적이진 않은 것이고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상황 판단을 보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다 구단 그룹에서 하게 됩니다. 김경문 감독이 취임 1승으로 공격적인 트레이드 언급을 했죠. 근데 우선은 팀 상황 체크를 좀 하는 거고 일단 발 빠르고 상대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 우선적으로 기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감독이 최근 팀 미팅에서 하나가 다른 팀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첫 경기 하기 전에 구단 프런트도 의견을 공감했고 그래서 1점차 승부에 조금 약하지 않았냐 이런 내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하나 중견수 찾기는 뭐 시즌 초반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뭐 영상으로 여러 번 다뤘습니다. 계속 중견수를 찾았는데 잘 안 됐고 급한 쪽이 하나니까 상대는 그냥 느긋했고 주전 중견수 그러니까 상대의 주전 중견수 FA 중견수까지도 두루 체크를 했는데 불발이었습니다. 어제 선발로 유로길 선수가 나왔던데 뭐 장진혁 또 임종찬 두루두루 체크를 해볼 것 같고 컨택이 좋고 뭔가 그런 선수들을 좀 계속 기용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그다음 뭐 그대로 되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유로결 임종찬 선수 어깨도 괜찮고 발도 나쁘지 않고 수비도 나쁘지 않지만 퓨처스에서는 꽤 괜찮아요. 근데 1군에 오면 좀 움츠러드는 김경문 감독이 한번 지켜보실 겁니다. 오자마자 감독이 새로 오자마자 트레이드 할 수 있는가? 뭐 아니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르니까 안에서 좀 더 지켜볼 겁니다. 지금 트레이드 시장은 물밑에서 좀 움직입니다. 논의는 이루어지지만 결과물이 좀 덜한데 뭐 여러 단장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핵심이 맞고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일단 6월이 또 됐으니까 시즌 순위에 따라서 뭔가 큰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취임 첫 승 바로 그냥 데뷔전에서 김경문 감독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가 이겼고 근데 황준서 선수가 어제 선발했는데 휴식을 이제 좀 갖게 됩니다. 이미 예견이 됐던 거고 구속이 조금 다운되고 고졸 신인이 힘든 건 당연하고 오늘 새로운 외국인 투수 바리아 선수 선발 등판하는데 투구수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4회 5회 뭐 4이닝 5이닝 던지고 왔지만 시차도 좀 있죠. 그래서 오늘 60개 70개 이상은 어렵고 내일이 이제 류현진 선수 또 문동주 선수 그 다음에 산체스 선수 순인데 산체스 선수도 발꿈치 통증 후에 복귀를 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조율이 필요하고 일요일에 조동욱 선수나 김기중 선수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번 주를 넘기면 다음 주는 선발들이 좀 더 빌딩이 됩니다. 좀 더 만들어집니다. 유현진, 바리아, 문동주, 산체스 선수는 로테이션을 이제 정상적으로 돌게 되고 이번 주만 좀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유현진 선수 몸은 좀 괜찮습니다. 살짝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참고 던지면 던질 수도 있지만 더 던지면
이렇게 뭐 좀 더 오래 쉬어야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한 건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유심도 변경하면 혜택이 더.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인터넷 가입원 할 때 비교원. 지금까지 940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57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면 후회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원. 기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선수가 팔꿈치 수술 결정을 했습니다. 입담 때부터 팔꿈치 인대 약간의 손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관리를 하면서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람마다 인대 손상에 따라서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도 있고, 통증도 차이도 있고, 구속도 차이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시속 150km대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이고,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팔꿈치에 무리가 좀 더 올 수가 있겠죠. 조계현 전 단장, 기아 전 단장, 지금 뭐 전력강화위원장이죠. 조계현 전 단장은 이 이효리 선수 입단 후에 바로 메디컬 체크에서 인대 쪽 요 부분을 봤어요. 봤고 그때 저한테도 관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다, 해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효리 선수를 그 당시에 신인 때는 뭐 열흘 턴으로 좀 던지게 하겠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로테이션을 좀 도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 때가 되면 뭐 토미존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거다는 이야기도 그때도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아주 손상이 심한 건 아닙니다. 주사 치료도 가능하고 또 수술도 뭐 할 수가 있는, 그런데 재활도 가능했는데, 선수는 이효리 선수 본인은 던지고 싶어 했어요. 올해 우승할 수 있는 또 적기이기도 하고, 팀은 또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근데 병원에서는 뭐 주사 치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4월에 이제 팔 통증이 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하고 다시 좀 체크해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된 건데, 뭐 이번에도 주사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는 소견이었지만, 선수는 재활하고 싶다고 했고, 뭐 구단은 선수 미래를 위해서 수술을 권유를 했어요. 팀도 어려운 상황이고, 현장도 당연히 이효리 선수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선수 미래, 또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니까, 대한민국 야구 자산이니까, 지금 구단도 최고 병원 알아보자, 또 에이전트도 최고 병원을 알아보자, 뭐 국내의 최고 병원, 좋은 병원 알아보자 해서 제일 좋은 곳에서 수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구단이 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드레드 선수 대체 선수로 32만 5천 달러 영입해서 6주 이상 부상이면 대체 선수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SSG 랜더스는 6주 계약으로 일본 독립리그 선수 데려왔습니다. 그죠? 네, 일본 독립리그에서 선수를 데려와서 엘리아스 선수가 뭐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기아는 처음부터 교체 같은 대체 선수를 좀 찾고 있었어요. 대체 선수인데 기량이 좀 되는 크로 선수가 1선발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KBO 새로 올해부터 이 대체 선수 규정이 생겼는데, 이 규정에 6주 이상 원래 선수가 부상이면 대체가 가능하고, 대체 선수가 있을 때는 기존 선수도 6주 안에 못 온다는 규정만 있어요. 또 한 달 최대 10만 달러를 줄 수 있다 규정만 있고, 미니멈 규정은 있고 맥시멈 규정이 없어요. 대체 외에는 6주라는 6주 이렇게 숫자의 6인데 6주 이상인데 6이라는 이 선입견이 딱 정해져서 다들 뭔데 뭐 대체 선수를 되는데 32만 5천 달러라고? 뭐야, 뭐 잔여행목 뭐 나머지 그냥 기간 끝까지 다 풀로 그냥 뭐 해주는 거야, 뭐야 이게, 이렇게 됐죠. 기아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아에서도 좀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내는 이유가, 몇몇 구단에서 KBO에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기아도 그거 알고 있고, 기아 입장인데 꼼수 아니다, 규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우리는 돈 더 쓰는 모험을 한 거고, KBO에 문의를 했다, 문제없다고 했고, 편법 인합 꼼수라 하면 어렵고 찾기가 어렵고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야구 규약에 오픈이 돼 있다. 6주를 이야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부상 6주 이상 당한 뛰는 선수는 6주를 하든 8주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시즌 끝나고든 서로 간에 구단마다 해석 차이가 있으면 보완하자고 하면 우리도 동의한다. 제도 틀을 깨지 않았다 이야기인데 KBO 입장입니다.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기아가 미리 문의를 했다. 기아 잘못은 아니고 애초에 대체 외인을 6주만 쓸 수 있냐 그건 아니다. 6주 이상의 중부상일 경우 쓸 수 있다는 거다. 그렇게 됐을 경우 6주 안에는 돌아오면 안 된다가 원래 규정이다. 부상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좀 더 지켜볼 수 있고 처음부터 6주만 쓰자고 한 건 아니다. 기아가 제출한 크로우 진단수는 6주 치료 요구되지만 악화되면 수술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다. 예, 옵션국으로. 또 SSG 역시 6주 계약을 했는데 계약 연장될 경우 추가하는 걸로 옵션에 있다. 제도 정비는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 제기는 할 수도 있다. 11일에 이제 실행위가 열리는데요. 단장들 회의죠. 대체 선수 규정은 정식 안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못 바꾸거든요. 논의는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논의는 될 건데 이번 실행위는 셀러리 캡 또 외국인 선수 제한선 3피트 이야기 등등 뭐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타 구단 입장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A 단장입니다. 애초부터 단기 계약이 아니니까 대체 선수라 보기 없다. 문제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거 편법 아닌가 이야기를 했고 B 단장입니다. 6주 진단서를 내고 더 긴 계약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대체 선수 취지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C 단장 얘기입니다.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인데 같은 상황이면 우리도 기아처럼 했을 거다. 네,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도 규정은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아는 것과 규정 아는 것과 실행을 하는 것은 다르다. 타팀 반발, 팬들 반발, 또 언론의 평가도 부담이 되고, 다만 이제 KBO 논의를 거쳤으면 룰상으로 문제될 건 없다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제도 활용을 놓고 이제 커미셔너 사무국에 문의를 하고 승인을 받는 순간 꼼수가 아니죠. 제도를 잘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어떤 사안이든 해당 팀 관계자하고 다른 팀 관계자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득 보면 반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야구니까 뭐 어디든 유리하면 불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뭐 실제 이제 전면적이거든요 야구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거죠. 규정이 딱 규정이 이렇게 가르마를 딱 다져줘요. 이렇게 딱.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규정을 손보는 거고 자주 손을 또 보죠. KBO는 비자 신청 승인을 했습니다. 비자를 받으면 선수 등록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4일 두산 NC전에서 9회 이유찬 선수의 도루 슬라이딩 때 상대 수비에 베이스 커버 들어가지 못했는데 상대 수비가 이렇게 베이스 커버 딱 해서 손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세이프 비디오 판독에서 아웃으로 번복이 됐습니다. 우리 채널에도 지금 뭐 댓글에도 많이 문의도 주시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문의를 주셔서 제가 KBO 쪽하고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두산이 9회 이제 1사 2루 찬스가 될 뻔했죠. 처음에 원심은 세이브였으니까. 근데 2사 주자 없는 상황으로 딱 그다음에 이제 연장 가게 됩니다. NC가 또 9회 득점을 하고 근데 두산이 연장에서 4대 1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날 2루심은 사실 이때 주루 방해로 뭐 아웃이냐 세이브냐 이게 아니라 터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루 방해로 세이브를 선언을 했어요. 주루 방해로 세이브를 선언을 딱 합니다. 근데 NC 강인권 감독은 세이브 아웃 세이브냐 터치로 세이브 아웃 요거로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해요. 근데 비디오 판독은 2루 주루 방해는 이게 도루 상황 요건 아닙니다. 볼 수가 없어요. 더블 플레이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오히려 더블 플레이를 방해하려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블 플레이 상황에서만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고 2루 도루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닌데 뭐 심판진이 아웃 세이프로 비디오 판독을 받아주지 말아야 됐는데 이 상황에 왜냐하면 2루심이 주루 방해로 이렇게 세이브를 했는데 근데 2루심이 명확하게 주루 방해로 세이브하는데 이 제스처가 덜해갖고 다른 심판들이 그걸 잘 못 봤던 거예요. 미스 커뮤니케이션. 그냥 심판진의 잘못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루심이 뒤늦게 상황을 보고 왔지만 이미 비디오 판독으로 넘기겠습니다 하고 판독센터로 공이 딱 넘어가 버리니까 비디오 판독센터는 본인들도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룰을 막았잖아요. 손이 오고 있는데 공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태그가 덜 센 상황에서 룰을 비워줘야 되는데 다리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그걸 알았지만은 판도센터도 뭐 다른 이야기가 막 판도센터에서 오갔던 걸로 조금 전해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규정에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웃이라고 했어요. 주루방에는 판독센터가 못 보니까 심판진은 판독센터로 넘어가는 순간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건 세이브인데 주루방인데 하지만 전광판 봤지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전광판을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비디오 판독을 넘기면 심판진한테 권리가 완전히 없고 판독센터로 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판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잘못된 거고 이루심이 빨리 본인의
내가 주루방위로 봤다 한 걸 알렸어야 했는데 안 됐다. 이유찬 선수가 좀 다칠 뻔했는데 베이스는 비워줘야 되죠. 충돌 방지는 또 수비수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자도 마찬가지고 이유찬 선수가 지금 왼손 엄지가 많이 부은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어젯밤까지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병원을 가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봐요. 어제 밤까지 왼손 엄지가 좀 많이 부었다 그럽니다. 제가 동구장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삿포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본에 이제 새로운 동구장 작년에 개관한 에스콘필드 다녀와서 35,000석 규모입니다. 개폐식 천연 잔디 동구장이에요. 자연 채광되고 잔디 상태 최상이고 가장 최신식 돔이에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다 야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나 눈이 안 오고 비 오면 눈이 오면 이제 천장을 열면 안 되죠. 또 영화로 하면 좀 잔디가 뭐 오니까 안 되니까 날씨가 좋을 땐 천장을 늘 매일 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매일 여 닿는 비용이 정말 제가 3번을 체크했습니다.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 우리 돈으로 최소 27만 원에서 최대 63만 원. 전기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기세가 싸지가 않습니다. 일본 전기세가 안 싸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면 우리가 몇 년 뒤에 잠실 동구장 지을 건데 개폐식이 아니라 폐쇄식으로 딱 짓는답니다.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폐쇄식보다 개폐식이 대세거든요. 천연 잔디도 쓸 수 없습니다. 폐쇄식은 왜 개폐식이 안 되냐 주장하냐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번 여닫는데 예전에 1,000만 원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시도조차 우리가 안 했던 건데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기술 발달이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가 지금 야구장을 새로 지으면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잠실 동구장 관련은 조만간 따로 다룰 겁니다.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